자, 떠오르는 신흥국이죠. 베트남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베트남, 오늘도 헥사곤 인베스트먼트 컨설팅 김재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몇 차례 시간을 통해서 그 코로나19로 인한 베트남은 좀 영향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짚어보긴 했는데 저는 진짜 지금 중요합니다. 저는 진짜 중요해요. 네. 3월 말쯤에 제가 지금 베트남을 가야 할 일이 있어요. 아, 저는 다음 주에 갑니다. 다음 주에 가세요? 네. 그 다음 주에 출연 안 됩니다. 네. 사실 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네네. 실제로 저희 뭐 고객분들 중에서도 다음 주 같이 가기로 하셨던 분 취소하기도 하셨고. 아, 그래요? 네, 이제 직장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베트남과 미팅을 어레인지하는 그런 입장에서 살펴보면 네네. 오히려 베트남 기업들이 저희가 오는 거를 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 저희가 복용자니까 그들을 감염시킬까 봐 그게 더 두렵다. 베트남 아무래도 쪽에서는. 한국의 상황이 네. 좀 요즘에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네네. 것이죠. 네, 실제로 그 지난주에 13일에 이제 확진자가 한 명 더 나오고 베트남은 네네. 그 이후로는 늘어나지 않아서 총 16명 확진자고요. 그럼 베트남에서는 어느 네. 쪽에서 좀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뭐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도심 지역도 있고 아니면 저기 관광 지역도 있잖아요. 어느 쪽이 좀 나왔을까요? 관광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뭐 나트랑에 한 명 정도 뭐 네네. 이렇게 나왔고 사실 하노이 근방에 있는 빈푸기라는 곳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네. 뭐 하노이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하노이는 조금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 상황이구나. 호치민도 3명인데 네.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확진자라서 아무래도 오히려 외국인들이 오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런데 같고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좀 피해자라고 생각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그리고 또 16명 중에 또 이미 14명은 완치가 돼서 네. 사실 지금 코로나19에 걸려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베트남은.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출장 다녀오시고 그 다음 주 출연 저희가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럼 베트남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경제적 여파는 적은 상태예요? 그렇게 또 보기는 어려운데요. 사실 네네. 이런 그 되게 따뜻한 분위기, 확진자들이 이제 완치되는 그런 네네.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어제 증시는 또 1%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하긴 했는데요. 네. 저는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베트남은 또 해외 수출에 한국하고 유사하게 해외 수출에 맞아요. 의존하는 국가다 보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또 베트남이죠. 그렇죠. 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네요. 있고요. 실제로 뭐 증시 같은 경우도 외국인 흐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직접 또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지난해 11월까지 베트남 증시가 이제 화랑을 보이면서 크게 상승했었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렇게 외국인 그 순매수 매도 현황을 좀 보면은 지난해 상반기에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었고 네네.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8월부터는 또 차익 실현하면서 이미 빠져나가는 외국인들은 매도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그런 전략을 취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는 11월까지 증시는 쭉 올라왔던 거죠. 네. 올해 들어는 이제 또 증시가 다시 반등하던 1월에는 또 외국인 순매수가 늘어났고 2월 들어서 조정을 받을 때는 또 외국인 순매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그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게 그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개별 종목에는 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인들이 주로 담는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수준의 그런 그렇겠죠. 종목들이다 네. 보니까 대표 종목들은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빈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 며칠 동안 크게 하락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당황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뭐 스마트폰의 신제품이 출시됐다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작용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빈그룹은 어제 같은 경우에 4.7% 이상 상승하면서 네.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4일에 출시했던 빈스마트 조이 3 판매 호조가 네네. 시장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중국계 그런 휴대폰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6위에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때 명절 이후부터 외국인들은 이제 빈그룹에 대한 매도를 지속했었는데요. 네네. 규모를 보자면 이제 순매도액이 2,800만 동으로 상장 주식 중에서는 매도가 1위를
빈 보였고요. 그룹이요? 네, 빈 그룹이요. 마산그룹 또한 2,500억 동으로 순매도 규모 기준으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네. 대부분의 이렇게 업종 상위 종목들이 조정을 계속 받았거나 이미 받았거나 혹은 아직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런 현상이 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과거에는 빈그룹 혹은 마산그룹 등 이렇게 그룹자가 붙잖아요. 네네네. 이런 지주회사들만 상장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빈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빈홈즈 네. 그리고 빈콤 리테일 이런 회사들이 상장을 또 했고요. 네네. 그리고 마산그룹은 마산컨슈머라는 또 자회사들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빈홈즈 같은 경우에는 상장 회사에 이미 3위 수준이고요. 네네. 빈컴 리테일은 12위. 비에젯 같은 경우는 상장하자마자 10위권 안에 들어오면서 네네. 시가총액 상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반드시 담아야 하는 그런 필수 그러니까요. 종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이 인덱스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인덱스의 규모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을 테니 거기서 새로 상장된 기업을 넣기 위해서는 기존에 들고 있었던 기업을 어느 정도 빼야 되는 비중 조절이었었지 이걸 외국인 매도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그렇죠.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투자 자금의 이동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베트남 증시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 종목과 함께 베트남 증시를 좀 이해하는 방법을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네, 우선 저희가 조정을 많이 받은 마산그룹의 자회사 마산컨슈머를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그 종목을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종목을 알기 위해서는 또 이 시장에 대해서 시장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회사들은 호치민 증권거래소라는 곳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인데요. 마산 컨슈머라고 하는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이에요? 마산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마산그룹의 소비재를 담당하는 소비재를 그런 담당하는 회사라고 기업. 보시면 네네. 됩니다. 네. 네. 이 시장 구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호치민 시장뿐만 아니라 업컴 시장과 하노이 시장 두 개가 더 있고요. 와, 아니 베트남에 거래소가 3개예요? 거래소가 3개나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인데? 그렇죠. 한국도 코스닥 그게 있죠. 그쵸, 코넥스도 네, 있고. 네네. 그래서 그걸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어.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하노이 시장이 코스닥, 호치민 네. 시장은 코스피.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어컴 시장은 코넥스와 유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하노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0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한화로.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증권 시장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또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호치민 시장과 최근에는 어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 두 가지 시장으로 좀 중심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 어컴 시장이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과거에 이제 사이공 맥주가 어컴 시장에 있다가 네. 호치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면서 150% 이상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맥주인데요. 네. 좋아하는 네. 맥주시죠. 아마 네. 한국 분들도 대부분 아실 텐데.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의 투자를 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성과가 좋겠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마산 컨슈머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러시죠. 드려보자면 네. 1위 소비재 기업이죠. 마산그룹의 대표적인 자회사고요. 그룹사 매출의 50% 이상이 바로 이 자회사를 통해서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마산그룹만 좀 알고 계신 경향이 있는데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업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업컴 시장을 알아야 된다라고 어쩌면 말씀을 그룹 드린 입장에서는 거죠. 마산 컨슈머가 진짜 핵심이네요. 핵심. 맞습니다. 알짜 맞습니다. 회사. 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해 또 이슈가 있었는데 12월에 빈그룹의 유통 부문 중에 네. 빈마트 혹은 빈마트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편의점과 그 슈퍼마켓을 담당하는 그런 유통 부문의 회사인 빈커머스와 합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모 회사들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만큼 시장에는 영향력 있는 딜로 좀 인식이 됐었던 거죠. 네. 기존의 마산그룹이 제품을 직접 생산해가지고 네. 타 유통망을 통해서 이제 제품을
유통을 시켰다면 네. 이제부터는 직접 자회사를 통해서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게 말하면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 그렇죠. 나쁘게 네. 말하면 유통망까지도 니네가 다 가져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죠. 다 가져가느냐 네, 다 이렇게 할 가져간다. 수 있는데 네. 실제 구조도 보자면 마상그룹에서 70%의 비율로 이 마상 컨슈머와 빈그룹이 가지고 있던 빈커머스 두 개를 모두 다 지배하는 구조고 네네. 30%를 또 빈그룹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 마상 컨슈머 제품을 뭐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우리나라의 뭐 CJ라던가 대상 이런 회사들 혹은 농심과 같은 제품군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친수라는 브랜드가 이제 매출 기여도 40%라고 돼 있는 이 가장 왼쪽 제품인데요. 위에 나와 있는 저거네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베트남 전체 시장 점유율, 소스류 중에 시장 점유율 70%로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높죠. 와. 그리고 이제 라면 브랜드 중에 이제 오마치라던가 코코미라는 그런 라면 브랜드도 있는데요. 네네. 이 브랜드들의 라면류 또한 매출의 25%를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 또한 2, 3위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또 매출이 급등하고 있는 음료 시장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네. 매년 200% 이상 성장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웨이크업이라고 하는 네네.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바카스 같은 네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면 뭐 되는 거죠. 몬스터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몬스터나 뭐 레드불 이런 레드불 뭐 제품인 그런 거죠. 제품들. 대표적으로 베트남에서는 웨이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마상그룹은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제품을 좀 개발을 하고 네. 이게 잘 되는 제품들은 위로 올려서 메인 상품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투자 포인트를 들어볼게요. 투자 포인트 조금만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은 아무래도 먹는 거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마상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 그러죠. 네. ROE가 35% 정도로 와, 어마어마하네요. 매우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부채 비중이 뭐 한 6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고 네. 매출과 순이익이 또 3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을 강조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최근 합병 이슈로 인해서 이 둘이 과연 잘 화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빈커머스는 사실 빈그룹의 자회사로서 이제 공격적으로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동안 적자에 사실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합병이 일어난 거죠. 네. 근데 뭐 다행인 것은 최근에 이제 적자 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마상그룹과 이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이제 플러스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네. 컴 시장이 그래도 아무리 시장이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적습니다. 아. 실제로 매수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저희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향후에 매도하기 어렵다라는 점까지 점도 고려를 해야 있겠네요. 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 좀 주의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그래야겠네요.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마산 컨슈머 베트남에서 투자해보기 좋을 만한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헥사곤 인베스트먼트 컨설팅 김재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